마이크는 없는 거죠? 예. 네,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또 우리 바쁘신 여러 언론사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관계 여러분들, 그리고 먼 교통도 안 좋은 사동로까지 오시라고 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작년 가을에 정말 예기치 않게 저희 학교 안에서 벌어졌던 소위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료가 안 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특별히 우리 학교를 염려하고 또 기도하시는 많은 우리 교단 관계 여러분들께도 참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든 간에 제가 총장이 되고 생겨진 일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저희의 부당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총장으로서 여러 언론사 계신 여러분들 또 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변명 같지만 참 처음 당해본 일이고 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온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희들이 뭐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했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경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 하는 부분, 이 일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어쨌든 우리 동료 교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게 끝내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속해 있는 또 이렇게 지켜보는 외부적인 언론, 또 내부에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또 이 교단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 모두가 대체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절차가 이제 그야말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법인이사에서 선정해 놓은 징계위원회가 있고 그 징계위원회는 우리 학교 교원이 3명, 그 다음에 재단이사에서 3명, 그리고 외부 인사가 1명 이렇게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징계위원회가 작년부터 가동되어서 이를 처리해 오고 있었고 그 징계위원회 어쩌면 마지막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다음 주 23일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꼭 좀 저희들이 여러 교단에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정신을 아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점쯤에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입장을 밝혀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호응해 주시고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최근에 소위 재단이사회에서 다시요 징계위원회에서 요청하고 재단이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저에게 지시한 사실은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재단이사회가 저한테 한 거는 제가 재단이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지시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지시에 따라서 절차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제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 제청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절차를 뭐랄까 법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저촉이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하게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선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징계를 먼저 원해서 이렇게 청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는 교단 목사님들께서 그걸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뭐 공격적 전화나 발언 같은 걸 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아무쪼록 오해나 왜곡이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봐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언론사에 계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모두 발언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문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보직이 바뀌어서 이제 인사처장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희성 인사처장께서 우선 그 부분을 좀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원 징계 절차에 관한 총신대학교의 입장을 제가 대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언론사 배포용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2020년 2월 7일 이사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총장 제청 절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총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21일 교원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총장 제청 절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장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총장 제청 절차 없이 징계 의결이 진행될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총장 제청 절차 없이 징계 의결된 3인의 교원에 대해 그 절차가 거쳐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관한 조항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그 1항이 이 법과 기타 교육단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두 번째는 직무상의 직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반이 한 때, 세 번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이사회 심의에서 해당 교원들의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총신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법인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법인이사장이 주체가 되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선고 2005-44299 판결에 보면 사립학교법 이하 법 1한다. 제53조 2 제1항 제1호는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하되 학교 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징계 절차도 포함됩니다. 당의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학교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장 및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 즉 가로 열고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원 징계의 절차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 징계위원회가 총장의 제청을 요청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가 임면에 해당될지도 모르기에, 다시 말로 말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면은 임면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됩니다.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정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교원 징계위원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절차상으로 총장의 학교의 장에 제청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 6번입니다. 지난 3월 14일 토요일 인터넷 기독교 언론 두 곳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날 갑자기 징계의 주체가 재단이사장이 아니라 총장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일단 위원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구는 사실이 아닙니다. 징계의 주체는 재단이사회고 총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징계의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징계 총원자가 재단 이사장이 아닌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 측은 총원인을 변경한 징계 요구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이 두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징계 주체는 교원 임용권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단 이사장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교원 임용권자입니다. 총신대학교의 경우 법인 이사장입니다. 총장이 아닙니다. 징계에 대한 청원자도 역시 총장이 아닙니다. 재단 이사장입니다. 위 사립학교법 제61조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라고 되어 있듯이 교원의 임용권자인 법인 이사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함에 있어서 교원 징계위원회는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장, 즉 총장에게 제청을 요청하고 총장은 교원 징계위원회 요청에 따른 절차로 제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청의 과정이 절차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번. 총신대학교는 수업 중에 발생하여 논란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법규에 따른 절차대로 그리고 성경적 진리와 신앙적 양심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오해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되도록 침묵하며 모든 일에 대한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법인 이사회 역시 비록 모든 이사들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동망과 경륜이 있는 분들로 총신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송한 분들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이 사심없이 정해진 법규와 일반적 상식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분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범인 성경과 반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는 동성애, 동성혼,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한 성경과 반하는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풍조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합동교단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신뢰와 이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를 믿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